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에 나오는 램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항상 다른 만화의 먼치킨 캐릭터들을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데려오다 보니 무장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라는 댓글들이 많아서 오늘은 다른 만화에서 오니를 데려와 보려고 해요. 그 주인공들은 엄청나게 인기 많은 이 세계물 최고의 인기 캐릭터로 뽑혔던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속칭 리제로에 나오는 램과 쌍둥이 언니 람입니다. 애니를 좋아하는 덕후들이라면 리제로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 램이라는 캐릭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램은 리제로 시즌1에서 엄청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강렬한 모습으로 메인 여주인 에밀리아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애정받는 캐릭이 되었죠.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사실 오니입니다. 물론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있는 오니와는 살짝 다른 느낌이지만 그래도 오니는 오니죠. 그렇다 보니 와, 그러면 여자 오니 중 최고 인기 캐릭터는 누가 되려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귀멸의 칼날 여자 오니 중 최강 귀요미는 단연 카마도 네즈코, 리제로의 여자 오니 중 최강 귀요미는 램.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이 채널에는 귀멸의 칼날 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즈코가 되려나요? 어쨌든 이 쌍둥이 자매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에는 작중의 인물과는 설정이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트집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재미로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램과 람은 어떤 마녀교도의 권능으로 이 세계인 귀칼 세계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소에 떨어진 이들은 당혹스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 되었죠. 램과 람은 다시 자신들의 세계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은 오니? 빠르게 그곳으로 뛰어가 보니 한 혈귀가 인간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왜 오니가 인간을 잡아먹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아는 오니족과는 다른 오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혈귀는 인간을 잡아먹은 다음 램과 람을 의식했는데 그 혈귀도 램과 람이 인간이 아닌 오니라는 걸 알았는지 그냥 지나갔죠. 그때 어떤 한 남자가 뛰어와 그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카마도 탄지로였죠. 탄지로는 혈귀를 퇴치한 후에 램과 람을 발견했는데 곧바로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람은 우린 너와 싸울 생각이 딱히 없어. 그런데 여긴 도대체 어디지? 라고 질문을 했고 탄지로는 얘네는 뭔가 지금까지 만난 혈귀와는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자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향수 냄새가 났죠. 램과 람은 대저택에 사는 메이드니까요. 탄지로는 이들이 적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들에게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탄지로 등에 있는 나무 상자에서 뽀로록 네즈코가 기어나왔죠. 네즈코와 램, 람은 서로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서로가 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이들에게 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자신은 동생인 네즈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무잔을 처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니로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가짜 오니들을 가만히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무잔과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말을 했죠. 아무래도 순수 혈통인 램과 람과는 다르게 이 세계의 오니들은 무잔으로 인해 오니가 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잡종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램과 람은 리제로 원작에서 귀칼 오니와는 다르게 인간을 잡아먹지 않으며 인간들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며 뿔을 드러내지 않으면 오니인 줄 모르죠.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인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나쁜 오니보단 인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일단 탄지로는 네즈코의 존재를 용인해줬던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편지를 써 아주 특이한 오니들을 만났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우부야시키 당주는 이들을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주합회의 날 먼저 모이게 된 주들, 그 가운데 사내미는 이 자매를 보자마자 광분했고 곧바로 칼을 꺼내 이들을 퇴치하려고 했죠. 그 살기를 느낀 램은 곧바로 플레이를 꺼냈고 한바탕 사내미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램의 전투력을 보자면 이렇게 귀여운 얼굴에서 전투 모드로 바뀌게 되면 뿔 하나가 튀어나와 각성을 하는데 뭔가 네즈코 각성과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상태가 되면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강한 마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혈기술을 쓰지 못한 대신에 마법을 쓸 수 있고 램 같은 경우 물 속성의 마법으로 회복 마법이나 얼음 공격 마법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램의 주된 전투 방식은 플레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 무기는 암주 교메이의 무기와 흡사하죠. 한 손으로 자신의 몸집만한 기름통을 돌멩이 집어던지듯이 던질 수 있는 괴력을 지녔고 체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높기에 사네미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곧 우부야시키 당주가 나와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사네미에게 진정하라고, 저들은 오니이지만 지금 태양빛에도 소멸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느냐고 무장과는 다른 힘을 가진 이들이라고 했죠. 그의 귀살대주들은 엄청나게 놀랐고 탄지로도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낮에도 이들이 태연히 걸어다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이들을 귀살대 오니 특별분대로 지정해 자신들을 돕게 했고 교메이는 램에게 자신과 비슷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자신이 바위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램은 교메이에게 바위의 호흡을 배우며 전투 능력을 키웠고 자신의 무기 또한 일륜도 재질의 철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람과 탄지로는 타마요를 찾아가 태양을 극복한 온이라며 소개했고 타마요는 람의 피를 통해 태양을 극복하는 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램과 람은 최대한 귀살대를 돕는다고 했긴 했지만 애초에 전투광들도 아니고 오로지 무장을 만나기 위해 귀살대에 있었던 것이니만큼 일반 혈기들을 소탕하는 걸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전개는 귀멸의 칼날 원작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무한열차에서 하연일 엠무 격파, 유곽에서 상현육 다키유타로 격파, 대장장이 마을에서 상현호 교코, 상현사 한탱구 격파. 그러던 와중 대장장이 마을 편쯤에서 람의 피로 만든 약을 통해 네지코는 태양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무자는 태양을 극복한 혈기가 나왔다는 것에 최종 훈련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부야시키 저택으로 찾아오게 된 무자는 그곳에서 우부야시키의 자폭 공격에 당하고 나키메에게 이들을 모두 무한성으로 끌고 오라고 했고 램과 람도 그때 무한성에 이끌려가게 되었죠. 램과 람은 서로 떨어지게 되고 람은 근처를 헤매이다가 여자들의 시체가 잔뜩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는 빛을 가울한 상현이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충주 시노부가 도마와 싸우고 있었는데 람은 바람아우를 통해 도마에게 공격했지만 큰 타격 없이 재생을 해버렸습니다. 도마는 람을 보고 예쁘고 귀여운 혈기가 있다며 시노부를 먹은 다음에 너도 먹어주겠다고 했죠. 그때 시노부는 람에게 파란 머리부는 꽤나 강하던데 당신도 본 실력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람은 나는 전투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나에게 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주 당당하게 말했고 시노부는 속으로 젠장이라고 했죠. 도마는 이들에게 얼음 공격을 날렸고 이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철퇴가 날아와 그 얼음들을 부셔버렸죠. 램이 나타나 도마를 공격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 열기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아주 행운이라고 말했죠. 램은 도마의 얼음 공격을 자신의 얼음 공격으로 맞받아쳤고 그 과정에서 얼음 파편이 람에게 튀어 가녀린 팔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났습니다. 그 모습에 램은 갑자기 이성을 잃고 광폭화가 되었고 바위 호흡까지 사용해 도우마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카나오와 이노스케까지 합류를 하며 도우마를 다굴쳤습니다. 정신없이 이들을 상대하고 있던 도우마. 그때 시노부는 무잔을 약취화시키는 약의 여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틈을 노려 도우마에게 주입했고 도우마는 신체 능력이 급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램의 바위의 호흡 공격, 카나오의 피안주안, 이노스케의 짐승의 호흡 공격으로 도우마의 머리를 사요나라 시켜버렸습니다. 람은 그 모습을 보고 잘했어 라고 칭찬해줬죠. 그리고 람과 램은 무잔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귀살대 까마귀는 코쿠시보를 다른 인물들이 퇴치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귀살대원들에 앞서 먼저 무잔과 만나게 된 람과 램. 그런데 람이 본 무잔 역시 자신들과 같은 순수혈통의 오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돌연변이 오니라는 것은 분명했죠. 무자는 람과 램을 보고 이 세상에 자신과 다른 오니가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들을 흡수하면 자신은 태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뒤이어 귀살대원들이 나타나 무잔을 공격했고 램도 합세해 무잔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무잔의 강력한 공격에 귀살대원들은 전부 나가 떨어지게 되었고 램 역시 무잔에게 엄청나게 당했죠. 그 과정에서 무잔은 자신의 피를 상처 입은 귀살대원들에게 뿌려 도구로 작용하게 했는데 람 역시 그때 무잔의 피를 맞고 말았습니다. 무잔은 그의 저 빨간 혈기 여자도 이제 내 지배하에 둘 수 있겠구나 라고 기뻐했죠. 그 모습에 램은 열받아 무잔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날렸는데 곧이어 무잔의 촉수로 인해 램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무잔은 램을 잡아먹으려고 촉수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순간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 공격이 그 촉수들을 전부 갈갈이 찢어버렸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 람이 엄청난 아우라를 내뿜으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람의 머리에는 선명하게 뿔이 자라나 있었죠. 람은 어린 시절 뿔이 잘려 자신의 힘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무잔의 피가 들어와 엄청난 재생력을 갖게 되었고 잃었던 뿔이 재생하게 된 것이죠. 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오니 일족의 최고의 천재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잔을 엄청난 바람 마법으로 온몸을 갈갈기 찢어버렸죠. 무잔은 이 압도적인 힘에 놀라며 겨우겨우 회복을 하는데 람이 강력한 토네이도를 소환해 무잔이 회복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몸을 찢어버렸습니다. 내 동생을 상처 입힌 죄는 죽음으로 갚아 라고 하면서 무잔의 모든 세포를 먼지로 만들어버린 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람은 리제로 세계관에서 뿌리 있는 상태로 성장했다면 최상위 티어의 전투를 가질 수 있는 인물로, 리제로 세계관과 귀칼 세계관을 비교해보자면 리제로에 나오는 귀여운 토끼인 데토란 토끼가 귀칼에 오기만 해도 귀칼 세계관은 멸망각이죠. 애초에 마법과 날씨를 다루는 대정령, 날아다니는 거대한 고래, 이런 게 나오는 세계관이며 그 세계관에 최상위 티어의 전투를 가진 람이다 보니 무잔 정도는 마법 하나로도 충분히 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리제로 하면 리제로의 최강 먼치킨 라인하르트를 귀칼 세계관에 불러오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라인하르트는 너무 사이캐릭이다 보니 무잔이 너무 짠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덜 짠하지 않았나요? 전성기 람보다도 훨씬 강한 라인하르트이니만큼 라인하르트의 강함은 람으로 대리 만족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힘을 회복한 람은 마법을 통해 자신들의 걸려있는 권능을 풀어버리고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제로에 나오는 최강 귀요미 쌍둥이 오니자매인 램과 람이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램과 람이 오게 된다면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